저 계집을 마당에 꼴려라. 최씨 부인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몽둥이가 3번 떨어졌습니다. 채유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 손을 짚고 버텼지요. 손가락 사이로 눈이 뭉개졌습니다. 최씨 부인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채윤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나직하게 물었지요. 죄인의 딸이 이 집 안주인이 된다고? 그때 대땅 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15해 동안 그 문지방을 넘은 적 없는 사람이었지요. 이겸이 마루끝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손을 대려하자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눈 위를 쓸며 기어갔습니다. 사람이 있는 쪽으로요. 이겸의 손이 채윤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등을 더듬었지요. 옷이 찢긴 자리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어디를 맞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채윤은 아무데도 아니라 하였지요. 이겸이 다시 물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손을 얹은 채였습니다. 나는 볼 수가 없다. 15해를 방 안에서만 산 사람이었습니다. 햇빛도 보지 않고 마당에 내려서지도 않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어찌하여 그 밤 문지방을 넘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수레가 멈춘 것은 감꽃이 한창인 5월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온 사내가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죄인 윤아무개의 여식 나이 19 정몰되어 판서댁의 노비로 내린다는 내용이었지요. 채윤은 수레에서 내려섰습니다. 집신 한 짝이 오는 동안 끈이 끊어져 발 뒤꿈치가 흙에 닿았습니다. 채윤은 발을 옮겨 바른 발 뒤에 감추었습니다. 대청에서 최씨 부인이 내려왔습니다. 채윤 앞에 서서 턱을 잡고 얼굴을 좌우로 돌려보았지요. 이름을 물었습니다. 채윤이라 하였습니다. 최씨 부인이 그 이름을 한 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언년이다. 종에게 자를 붙여 부르는 법은 없다. 채윤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최씨 부인이 3월 어멈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덜땅에 들이라 하였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빨래를 널던 계집종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지나가던 사내종이 걸음을 늦추었지요. 3월 어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별당은 지난달에도 사람이 나갔으니 이번엔 부엌에 두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같은 말을 한 번 더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섰지요. 치마 끝이 마루를 쓸었습니다. 3걸음쯤 가다가 멈추고 어깨 너머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죄인의 딸에게는 그만한 자리도 과분하지. 그러고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3월 어멈이 채윤을 데리고 뒤뜰을 돌았습니다. 별당엔 큰 도련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앞을 못 보신다고요. 채윤의 걸음이 멎었습니다. 12살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안채가 다 탔고 그 뒤로 못 보신다고요. 3월 어멈이 손가락으로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담장 안쪽에 아무것도 없는 빈터가 있었지요. 풀만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집을 다시 세운 자리가 아니라 그냥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저기가 안채 자리였다 하였습니다. 그 해부터 아무도 저기 발을 들이지 않는다고요. 마님이 특히 그러시다고 하다가 3월 어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감마님은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다 하였습니다. 아들을 그리 만들어 놓고 자리부전을 하다 가셨다고요. 그 뒤로 이 집 일을 정하는 사람은 마님이었습니다. 혼담도 10번은 들어왔다가 10번 다 깨졌다 하였습니다. 눈먼 종갓집 장자에게 딸을 줄 집이 없었으니까요. 그러고는 화제를 돌렸지요. 성미가 사나딘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아이는 사흘 만에 나갔고 그전 아이는 2대를 넘겼다고요. 물그릇 하나 잘못 놓으면 그날로 끝이니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하나를 더 일러주었습니다. 15해를 저 방에서만 사셨다고. 마당에 내려서신 걸 저도 본 적이 없다고요. 별당 앞이었습니다. 대도 위에 신이 한 켤레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신이었는데 바닥이 하나도 닳지 않았지요. 새 것 같았습니다. 15해가 지난 신이 새 것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 치은은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당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이 있는데도 어두웠지요. 창호지 안쪽에 발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인데 발을 내려둔 방이었습니다. 이겸은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왔으면 문을 닫으라 하였습니다. 치은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 서 있으라 하여 치은이 섰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겸이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듣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집신끈이 끊어졌구나. 치은이 저도 모르게 제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는 길에 끊어졌다 하였지요. 발을 끌지 마라. 소리가 거슬린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새순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치은이 물그릇을 들고 방을 가로질렀지요. 이겸 앞에 놓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이겸이 손을 뻗다가 그릇전을 쳤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과 도푸자락이 젖었지요. 채은이 급히 소매로 그것을 닦으려 했습니다. 손이 무릎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대지 마라. 목소리가 방 안을 쳤습니다. 채은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죄송하다 하였지요. 나가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셔야 한다 하였지만 나가라는 말이 한 번 더 돌아왔습니다. 채은이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고 마루에 서 있었지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앉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채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반나절을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겸이 마루로 나왔지요. 손으로 기둥을 짚고 다른 손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마루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대돌은 마루보다 한 자쯤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겸이 발끝으로 그 공간을 더듬었지요. 1번, 2번.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은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겸이 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지요. 방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마루 기둥에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마당 저쪽에서 계집종 둘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이겸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벽을 찾는 손이었는데 그쪽에는 벽이 없었습니다. 채은의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왼편으로 세 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문설주가 있습니다. 이겸의 손이 멎었습니다. 왼쪽으로 세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이 문설주에 닿았지요. 그는 그것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의 계집종 둘이 저희끼리 눈을 마주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채윤이 저녁상을 물리고 나오려는데 이겸이 불렀습니다. 언년이라 하였느냐 할지요. 그렇다 하였습니다. 오늘 낮에 마당에서 하고 말을 꺼내다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지요. 무슨 냄새가 났느냐. 채윤이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감꽃입니다. 담장 옆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지금이 한창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하였습니다. 채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희고 작다고 하였습니다. 좀처럼 생겼는데 아래를 보고 달렸다고요. 밟으면 물러서 자국이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느냐 하였습니다. 마루 앞까지 굴러와 있다고, 새쯤 된다고 하였지요. 이겸이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 뒤에 그만 나가라 하였습니다. 채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밤 채윤은 별당 뒷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났기 때문이었지요. 마루 쪽이었습니다. 이겸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꽃이 떨어진 쪽으로 얼굴을 두고요. 그 집에서 큰 도련님에게 먼저 말을 건 사람은 15해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지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채윤은 아직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못 넘긴다던 자리였는데 말이지요. 아침이면 새순물을 떠다 놓고 옷을 내어 걸고 벼루에 물을 부어 먹을 갈았습니다. 이겸은 앞을 못 보면서도 매일 붓을 잡았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가 겹쳐 쓰였지요. 획이 서로 밟고 지나가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썼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채윤이 그 종이를 치우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겹친 획들 사이에서 한 글자가 읽혔기 때문이었지요. 모. 채윤은 그 종이를 접어 아궁이에 넣지 않았습니다. 벼루 밑에 눌러두었습니다. 들어올 때 3걸음, 나갈 때 5걸음이라 하였습니다. 채윤이 문턱을 밟은 채로 있었습니다. 발소리 말이라 하였지요. 들어올 때는 조심해서 3, 나갈 때는 서둘러서 5.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다고요. 채은의 손이 문고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다. 그날부터 채윤은 나갈 때도 3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우물가에서였습니다. 물을 깃는 채윤의 등 뒤에서 계직종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아직 안 나갔다고 했습니다. 용케 버틴다고요. 별당은 원래 오래 못 있는 자리라 했습니다. 그 집 도련님이 사람 잡는 게 아니라 그 방이 사람 잡는 거라고요. 눈은 성하시지 않으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멀쩡한 눈으로 못 보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누군가 쉿 하고 막았습니다. 의원도 눈엔 아무 탈이 없다 했다며 그러니 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느냐고요. 그의 불에서 넋이 나가신 거라고 한다더군요. 채윤이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물이 넘쳐 발등에 쏟아졌지요. 돌아보니 3월 어멈이었습니다. 귀에 담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받아들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마님이 요새 별당 쪽을 자주 보신다고요. 엿새째 되던 날 오후 하늘이 낮아졌습니다. 채윤이 마루를 닦다가 손을 멈추었지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온다 하였습니다. 안 온다는 대답이 돌아왔지요. 곧 온다 하였습니다. 어찌 아느냐 하였습니다. 오늘은 비 냄새가 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비에서 냄새가 나느냐 하였습니다. 난다고 하였지요. 흙이 먼저 젖는 냄새라고 비보다 먼저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마당의 흙이 점점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에서 물이 떨어졌지요. 곧 마당 전체가 소리로 덮였습니다. 채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가 보시겠느냐 하였습니다. 됐다는 대답이 돌아왔지요. 마루 끝까지만이라도 손을 내밀어 보시라 하였지만 됐다는 말이 한 번 더 돌아왔습니다. 채윤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짜서 마루 끝을 닦았지요. 등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걸레를 다 짰을 때 옆에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겸이 문지방을 넘어와 있었습니다. 채윤이 일어섰습니다. 손을 뻗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사이에 이겸이 마루 끝으로 2걸음을 옮겼습니다. 처마 밖으로 손을 내밀었지요. 빗방울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이 고여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차구나. 여름비는 처음엔 찬법이라 하였습니다. 이겸이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비소리가 있는 쪽으로요. 감꽃은 어찌 되었느냐 하였습니다. 다 졌다고 하였습니다. 자리마다 좁쌀만한 것이 맺혔다고요. 그게 감이 되느냐 하였습니다. 된다고 아직은 만져도 딱딱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져보았느냐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였지요. 이겸이 젖은 손을 도포자락에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지요. 문지방을 넘을 때 발이 걸려 비틀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채윤은 마루에 남아 마당을 보았습니다. 방장 너머에서 최씨 부인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채였습니다. 최씨 부인이 바느질을 하며 별당 그 아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현이 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아직 안 나갔느냐 하였습니다. 오늘 네 형이 마루로 나왔다더구나. 그 말에 이현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15해 만에 그러셨느냐고요. 최씨 부인이 실을 2로 끊었습니다. 이현이 그럼 좋은 일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좋은 일이지, 아주 좋은 일이야. 최씨 부인이 바늘을 다시 꽂았습니다.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지요. 이 집에서 큰 도련님이 마루로 나온 것을 반긴 사람은 그 밤 2이었습니다. 하나는 부엌에 있었고 하나는 안채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 2이 반긴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여름이 다가도록 채윤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별당에 달라진 것이 3 있었습니다. 창에 발이 거쳤고 아침마다 문이 열렸고 마루 끝에 먼지가 매일 닦였지요. 달라지지 않은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대돌 위에 가죽신이었습니다. 이겸은 마루까지는 나왔지만 그 아래로는 내려서지 않았습니다. 7월 금운께였습니다. 채윤이 새순물을 들이는데 마루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이겸이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었지요. 발이 대돌 쪽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채윤이 그 앞에 서서 신을 내어드릴까 하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채윤이 가죽신을 집어 대돌 위에 나란히 놓았지요. 발끝에 닿게요. 이겸의 발이 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해 만이었습니다. 신은 발에 조금 컸습니다. 12살에 맞춰 지은 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마당은 어떠하냐 하였습니다. 흙이 말라 밟으면 소리가 난다고 하였지요. 어디까지 가면 강나무냐 하였습니다. 12걸음입니다. 이겸이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을 떼었지요.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채윤이 손을 뻗었지만 닿기 전에 이겸이 중심을 잡았습니다. 2걸음, 3걸음, 넷째 걸음에서 흙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12걸음째에 손을 뻗었지요. 나무 껍질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한참 만졌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다시 아래로요. 그러다 가지 하나를 붙들고 연애가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채윤이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지 끝으로 옮겨 놓았지요. 이겸의 손끝에 감 하나가 닿았습니다. 딱딱하구나. 아직 익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언제 익느냐 하였지요. 서리가 오기 전에 익는다 하였습니다. 이겸이 그 감을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따지는 않았습니다. 그해 마당의 감이 붉어지기 시작한 것은 8월이 지나서였습니다. 채윤이 그날 아침 마루를 닦다가 오늘은 감이 붉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겸이 붓을 놓았습니다. 얼마나 붉으냐 하였지요. 아직은 끝이 물든 정도입니다. 저녁볕이 들면 온 나무가 다 붉어 보입니다. 그건 붉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그때만 그렇게 보인다고 채윤이 답했지요.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채윤이 돌아보았습니다. 이겸이 웃고 있었습니다. 채윤은 그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멎었지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요. 채윤은 고개를 돌려 다시 마루를 닦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겸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언년이 말고 진짜 이름을요. 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에게 자를 붙여 부르는 법은 없다 하였다고 그 말만 하였지요. 내가 물었다. 채윤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이 방을 나가면 저는 언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방 안에서는 무엇이냐 하였습니다. 채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날은 3걸음으로 걷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채윤이 새벽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3월 어멈이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지요. 흰밥을 한 그릇만 얻을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3월 어멈이 채윤을 오여다 보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였지요. 채윤이 아궁이 쪽으로 눈을 두었습니다. 3월 어멈이 소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을 한 그릇 퍼서 채윤에게 내밀었지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채윤은 그 밥을 뒤뜰 담장 밑에 놓았습니다.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볼까 하여서요. 그냥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종에게는 제사가 없습니다. 채윤의 아버지는 그해 봄에 죽었고 시신을 거두어 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덤이 없으니 찾아갈 곳도 없었지요. 채윤은 밥그릇을 도로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뒤뜰에서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남기면 눈에 띌 테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채윤이 상을 들이는데 그릇이 상 위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지요. 이겸이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젖었구나. 채윤이 상 앞에 앉은 채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서 목이 잠긴 듯하다 하였지요. 바람은 어제가 더 찼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채윤이 상보 끝을 접었다 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감잎 떨어지는 소리만 났지요. 그리고 채윤이 무너졌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한번 내려앉았을 뿐이었지요. 그 다음엔 숨을 삼켰습니다.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는 법을 채윤은 지난 봄에 익혔습니다. 이겸이 손을 뻗었습니다. 허공을 더듬었지요. 상 모서리에 손이 닿았다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조금 더 뻗었습니다. 손끝이 치윤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이겸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묻지도 않았지요. 그냥 그 자리에 손을 두고 있었습니다. 채윤이 고개를 숙일 때까지요. 그리고 손을 내리며 밥이 식겠다 하였습니다. 채윤이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들어 이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겸은 그날 밥을 다 먹었습니다. 같은 시각 안채였습니다. 최씨 부인이 이연을 불렀습니다. 별당에 그 아이가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였지요. 넉 달쯤 된다 하였습니다. 형이 마당에 내려섰다지 하고 물었습니다. 감나무까지 걸어가셨다 한다고 이연이 답했습니다. 최씨 부인이 등잔 심지를 잘랐습니다. 불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섰지요. 이제 되었다. 이연이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무엇이 말이냐 하였지요. 최씨 부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깥을 한번 내다보았지요. 별당 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 주인의 딸을 들여놓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때까지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첫사리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채윤이 아침에 마루로 나가니 마당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갓잎은 다 떨어졌고 가지 끝에 붉은 것들만 남아 있었지요. 오늘은 서리 냄새가 난다 하였습니다. 이겸이 문지방을 넘어 나왔습니다. 이제 손을 짚지 않고도 나왔지요. 서리에서도 냄새가 나느냐 하였습니다. 쇠붙이 같은 냄새가 난다 하였지요. 이겸이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채윤도 그 옆에 앉았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앉게 되었는지는 둘 다 몰랐습니다. 감은 어찌 되었느냐 하였습니다. 물러져서 손을 대면 터진다 하였습니다. 떨어지겠구나 하고 이겸이 말했지요. 곧 떨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날 낮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별당에 들었습니다. 채윤이 물을 들어간 사이였지요. 이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였습니다. 최씨 부인이 앉으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벼루 밑에 종이가 눌려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그것을 빼내 폈습니다. 겹쳐 쓰인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획이 서로 밟고 지나간 종이였지요. 그런데 그 아래에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같은 글자였습니다. 반듯하게 다시 쓰인 것이었지요. 획이 하나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로도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전부 그런 식이었지요. 이겸이 쓴 것을 누군가 밤마다 옮겨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그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썼느냐 하였습니다. 이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이 종이를 도로 벼로 밑에 넣었습니다. 있던 그대로요. 방을 나서면서 최씨 부인이 마루 끝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먼지가 닦여 있었습니다. 나란히요. 그날 저녁 안채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최씨 부인이 상을 밀었습니다. 그릇이 넘어져 국이 쏟아졌지요. 이현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죄인의 딸이 이 집 안주인이 된다고? 이현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최씨 부인이 손등으로 상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리다가 멎었지요. 네가 옳았다고, 너무 오래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현이 애초에 그 아이를 별당에 넣으신 것이 어머니가 아니시냐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죄인의 딸을 큰형님 방에 붙여놓으면 2달을 못 남기고 무슨 일이 나리라 하시지 않았느냐고 이현이 말했습니다. 그 일이 나면 문종을 부르면 된다 하셨고요. 최씨 부인이 이현을 돌아보았습니다. 죄인의 딸과 얽힌 자를 종가에 앉힐 수는 없으니까. 헌데 어찌하여 하고 이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것들이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고 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넉 달을 지켜보았는데 저것들이 하는 일이라곤 마루에 나란히 앉는 것뿐이라고요. 이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하시겠느냐 하였지요. 최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서댁에 사람을 넣어라. 혼담이 들어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집안이 온통 그 이야기였지요. 우물가에서도 부엌에서도요. 판서댁 셋째 따님이라 했습니다. 10번이나 깨지던 혼담이 11번째에 들어온 것이었으니까요. 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물을 길었습니다. 3월 어멈이 물동이를 받아들며 별당에 오래 있었다 하였습니다. 채윤이 두레박줄을 감았습니다. 부엌으로 오라 하였습니다. 마님께 말씀드리겠다고요. 채윤이 줄끝을 손에 감았다 풀었습니다. 그날 밤 채윤이 보따리를 샀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2벌과 집신 1켤레였지요. 그리고 벼루 밑에 종이를 꺼내 그 안에 넣었습니다.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만 방에 두고 나왔습니다. 마루를 지나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하였습니다. 채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엌으로 옮기라는 말이 있었다 하였지요. 누가 그런 말을 하였느냐 하였습니다. 제가 청하였다 하였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채윤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루를 3걸음 갔을 때였지요. 이겸이 문지방을 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윤의 보따리를 붙들었습니다. 손이 어떻게 그것을 정확히 찾았는지 채윤은 나중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겸이 그 보따리를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옷가지가 서리 위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15해를 어둠에 살았다. 그 어둠에 색을 넣은 사람은 너 하나뿐이었다. 채윤이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흩어진 옷가지 위로 서리가 하얗게 앉아 있었지요. 저는 죄인의 딸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물었느냐. 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느냐 하였지요. 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판서댁 혼담이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도 안다는 말이 돌아왔지요. 이겸이 1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루 끝이었지요. 발끝이 허공에 걸렸습니다. 채윤이 급히 손을 뻗어 그 소매를 잡았습니다.
이겸이 그 손을 반대편 손으로 덮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네가 다 알지는 못한다.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가지 끝에 얼어붙어 있던 홍시 하나가 떨어진 것이었지요. 서리 위에서 붉은 것이 터졌습니다. 담장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현이었습니다. 이현은 그 자리에 조금 더 서 있다가 안채로 갔습니다. 그해 겨울 이 집에 눈이 처음 내린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 위에 사람이 꿀려 앉은 것도 그날이었지요. 눈이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이 소리를 잃었습니다. 발을 디디면 푹 하고 소리가 죽었지요. 채은이 마루를 쓸고 있는데 사내종 둘이 덜딱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년이 나오라 하였습니다. 마님이 부르신다고요. 채은이 빗자루를 놓았습니다. 안채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대청에 앉아 있었지요. 그 아파트에 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고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안채에 사람이 들었다고 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폐물이 없어졌다고요.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언년이 너는 어젯밤 어디 있었느냐 하였습니다. 별당에 있었다 하였지요. 별당 뒷방에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있다 하였습니다. 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채우는 뒷방에 없었으니까요. 마당에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요. 추시 부인이 손짓을 했습니다. 사내종이 종이 한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채은의 보따리에서 나온 것이라 했지요. 추시 부인이 그것을 펴보였습니다. 반듯하게 쓰인 글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였습니다. 도련님의 글씨를 옮겨 적은 것이라 하였지요. 종이 글을 아느냐 하였습니다. 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이 글을 알아. 종이 밤마다 별당 도련님 방에서 종이를 만졌어. 최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채에 든 것도 저 손이겠지 하고 말했지요. 저 계집을 마당에 꿀려라. 채은이 눈 위에 꿀렸습니다. 몽둥이가 3번 떨어졌습니다. 채은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 손을 짚고 버텼지요. 손가락 사이로 눈이 뭉개졌습니다. 최씨 부인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몸을 낮추어 채은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지요. 죄인의 딸이 이 집 안주인이 된다고? 그때 별당 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겸이 마루 끝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지요. 하인들이 손을 대려하자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눈 위를 쓸며 기어갔습니다. 사람이 있는 쪽으로요. 이겸의 손이 채윤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등을 더듬었지요. 옷이 찢긴 자리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어디를 맞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채윤은 아무 데도 아니라 하였지요. 이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손을 얹은 채였습니다. 나는 보수가 없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최씨 부인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라 하였습니다. 이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장자가 종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제 방에 넣으셨습니다. 넉 달 전에요. 최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윤은 그날 광에 갇혔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걸렸지요.
밥은 하루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 물은 하루에 한 번, 사발 하나였습니다. 첫날 밤에는 등이 아파 눕지 못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요. 두째 날에는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별당 도련님이 안채 마당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요. 마님이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셋째 날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논 밖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헤치는 소리였지요. 그리고 벽에 무엇이 부딪혔습니다. 채윤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걔 누구시냐 하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틈에 그림자가 앉았습니다. 한참 뒤에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눈이 왔느냐? 채윤이 문틈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지요. 목이 갈라져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윤이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마당이 온통 하얗습니다. 감나무는 어떠하냐 하였습니다. 가지에도 쌓여 가지가 굵어 보인다 하였지요. 홍시는 다 떨어졌느냐 하였습니다. 채윤이 문틈에 이마를 댔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제일 높은 가지예요. 문 밖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무언가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헝겊에 싼 것이었지요. 채윤이 펴보니 주먹밥이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겸은 그 밤에 별당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담장 밑에 앉아 있었지요. 아침에 3월 어멈이 그를 찾아 데려갈 때까지요. 새벽이었습니다. 채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광 밖에서는 눈이 그쳤고 마당에 쌓인 것이 하늘빛을 대받고 있었지요. 그 빛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판 사이로 가늘고 곧게요. 별당에서는 이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이 있는 쪽으로요.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모나고 희고 가장자리가 흐린 것이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겸은 알았습니다. 15해 전까지 매일 보던 것이었으니까요. 이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3월 어멈이 아침상을 드리러 왔을 때 이겸은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늘 앉던 자세로요. 상을 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거기 두라는 말이 돌아왔지요. 3월 어멈이 상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이겸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부터 이겸은 전보다 자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누가 이상하게 여기겠습니까? 채윤이 광에서 나온 것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문의연 사람은 3월 어멈이었지요. 장우세를 딴 것은 이현이었고요. 어머니께서 푸시를 하셨다고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채은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채은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녹아 흙이 드러나 있었지요. 별당 쪽에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겸이었습니다. 마루가 아니라 마당에요. 신을 신고 지팡이도 없이요. 채은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겸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어왔습니다. 10걸음쯤을요. 한 번도 헛디디지 않았습니다. 채윤은 그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별당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채윤이 도포를 내어 걸었습니다. 이겸이 팔을 벌렸지요. 채윤이 소매를 끼우고 앞섭을 여몄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잡았습니다. 이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채윤의 손이 구름을 매는 동안 이겸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손톱 2개가 깨져 있었습니다. 문틈을 붙들었던 손이었지요. 손목에 검붉게 앉은 자국도 있었습니다. 소매가 짧아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다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래 하는 말이 돌아왔지요. 채윤이 물러났습니다. 이겸이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법을 그는 열흘 만에 익혔습니다. 정월 금운께였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다녀갔습니다. 사랑채에서 올해 말이 오갔지요. 판서댁 혼담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채윤이 안채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불러세웠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였지요. 네가 그 아이냐 하였습니다. 채윤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별당 마루에 계집종이 나란히 앉는다는 소문이 문중까지 왔다 하였습니다. 이 집 장자가 15해 만에 혼처를 얻었는데 종 하나 때문에 그것이 깨지면 그 죄를 네가 지겠느냐 하였지요. 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러가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채윤이 별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를 닦았습니다. 아침에 닦은 자리를요. 한 번 더 닦고 또 한 번 닦았습니다. 그러다 걸레를 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채윤이 등을 돌렸습니다. 소매로 얼굴을 훔쳤지요. 이겸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채윤의 뒤에 섰습니다. 또 목소리가 젖었구나. 채윤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바람은 어제가 더 찼다는 말이 돌아왔지요. 채윤이 웃었습니다. 웃는 소리가 갈라졌지요. 이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허공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곧장 얼굴로 갔지요. 채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요, 사흘 뒤였습니다. 채윤이 아침에 마루를 쓸다가 오늘은 개천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겸이 문지방을 넘어 나왔습니다. 들리느냐 하였지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들린다 하였습니다. 봄이 오는구나. 감나무에 물이 오르면 가지빛이 달라진다고 채윤이 말했습니다. 이겸이 마당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조금 돌렸지요. 안채 쪽으로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낮 안채에 서였습니다. 최씨 부인이 벽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서 함을 꺼냈지요. 뚜껑을 열자 서찰 몇 장과 치부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삭은 것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그것을 들고 화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최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너머 마당에 이겸이 서 있었습니다. 안채 쪽을 향해서요. 최씨 부인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거기 있느냐 하였지요. 이겸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시냐 하였습니다.
바람이나 쇠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최씨 부인이 함을 도로 벽장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고 그 앞에 병풍을 세웠지요. 앞을 못 보는 아들 앞에서 서두를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 밤이었습니다. 안채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겸이 별당문을 열었습니다. 등자는 들지 않았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갔습니다. 마루를 올라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인겸이 병풍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벽장을 열었지요. 안쪽 깊은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함이 손에 닿았습니다. 그 집에서 15해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못 찾는 곳은 없었지요. 그리고 그 밤 이후로도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이겸이 사랑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문중 어른을 청한다는 전갈이었지요. 문중에서 셋이 왔습니다. 이겸이 그 앞에 함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이냐 하였습니다. 이겸은 답하지 않고 뚜껑만 열었지요. 한 사람이 서찰을 펴 읽었습니다. 읽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다음 장을 탔지요. 그러고는 나머지 둘에게 그것을 넘겼습니다. 방안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그해 안채에 난 불은 실화가 아니었습니다. 불을 놓은 자가 뒤에 값을 더 내라며 보낸 서찰이 그 안에 있었지요. 은자를 언제 얼마나 건넸는지는 치부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자는 여러 해 전에 죽었고 최씨 부인이 그것을 거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 은자가 나온 곳이 최씨 부인의 친정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이 남아있는 한 친정도 이 집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15해를 벽장 안쪽에 둔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그리고 서찰 아래에 다른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그해 그 일을 알아낸 관원 하나가 있었다는 것. 그가 상소를 올리려 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해 봄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는 것. 그 관원의 성이 윤이었습니다. 문중어른이 이겸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가져왔느냐 하였지요. 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어미를 관에 고하면 그 죄가 자식에게 옵니다. 제 입으로는 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중어른 하나가 함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고 일어섰습니다. 닷새 뒤 관하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문중이 고한 것이었지요. 안채가 뒤집혔습니다. 사내종들이 벽장을 뜯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포졸이 팔을 붙들었지요. 최씨 부인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이겸 앞에 섰습니다. 네가 어찌 그것을 찾았느냐 하였습니다. 이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먼 것이 어찌 하고 최씨 부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15해를 손으로 익힌 집입니다. 최씨 부인이 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 눈이었지요. 이겸의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딸이라 하셨지요. 어느 주인의 딸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씨 부인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유는 그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이름을 관원이 읽는 것을 최유는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최윤이 무릎을 접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흙에 손을 짚고 숨을 눌렀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의 봄 이후로 아무도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마당에서 죄인의 딸은 죄인의 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 집에 남아있을 까닭도 없어졌지요. 감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이리연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의 여름, 조정에서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채은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지요. 죄인의 이름이 지워지자 그 딸의 이름도 노비 문서에서 지워졌습니다. 그것으로 채은은 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공중 어른들이 다시 다녀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말이 오갔습니다. 판서댁 혼담은 깨졌고 최씨 부인은 없었으며 이현은 외가로 보내졌지요. 이제 이 집의 일을 정하는 것은 문중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 아비의 이름은 되찾았다 하였습니다. 허나 이 집이 네 아비를 죽음으로 모은 집이라고요. 이 집 사람이 지은 죄로 네 아비가 죽었는데 그 집 마루에 네가 앉아 있는 것을 세상이 무엇라 보겠느냐 하였습니다. 채윤이 마루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돌아갈 곳은 있느냐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서차를 맡아준 이가 있어 그대에게 잠시 몸을 두겠다 하였지요. 그리하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윤이 별당 마루를 마지막으로 닦았습니다. 커먼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겸은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지요. 늘 앉던 자세로요. 채윤이 새순물을 들였습니다. 옷을 내어 걸었습니다. 배로에 물을 붓고 먹을 갈았지요. 하던 대로요. 이겸이 붓을 잡았습니다. 종이에 글자를 썼습니다. 획이 겹치고 서로 밟았습니다.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지요. 채윤이 그 종이를 접어 벼루 밑에 넣었습니다. 이제 가겠다 하였습니다. 이겸이 붓을 놓았습니다. 그러하냐고 하였지요. 오늘은 무슨 냄새가 나느냐? 채윤이 문지방을 넘어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보았지요. 담장 옆 감나무에 흰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루 앞까지 굴러온 것도 몇 있었습니다. 채은이 다시 방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감꽃 향기가 납니다. 희고 작다고 하였습니다. 종처럼 생겼는데 아래를 보고 달렸다고요. 밟으면 물러서 자국이 남는다 하였지 하고 이겸이 말했습니다. 그리 말씀드렸다고 채윤이 답했지요. 이겸이 붓대를 손에 쥔 채 두었습니다. 채윤이 절을 하였습니다. 이마를 마루에 대고요.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3걸음, 6걸음, 9걸음. 감나무 아래를 지날 때 발밑에서 꽃이 뭉개졌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채윤이 문지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손을 들어 문설주를 짚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채윤아. 채윤의 손이 멎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불린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봄 이후로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채윤이 돌아보았습니다. 마당 저쪽에 이겸이 서 있었습니다. 마루가 아니라 마당에요. 신을 신고 지팡이도 없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허공이 아니었습니다. 채윤이 서 있는 자리였지요. 정확히 그 자리였습니다. 채윤이 문설주를 짚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겸이 걸어왔습니다. 강나무 아래를 지나서요. 한 번도 헛디디지 않았습니다. 채윤 앞에 섰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다. 채윤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언제부터냐고 겨우 말했지요. 네가 광에 있던 밤이다. 눈이 왔느냐고 물었지. 채윤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날 새벽에 문틈으로 빛이 들어왔다 하였습니다. 네모나고 흰 것이었다고요. 15대 만에 처음 본 모양이었다 하였습니다. 채윤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였지요. 말하면 네가 갈 테니까. 채윤이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눈이 보이는 자에게 눈이 되어줄 사람이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이겸이 말했습니다. 채윤이 문설주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하고 말을 꺼내다 멈추었지요. 보았다. 보름을 매는 손도 보았고 깨진 손톱도 보았다 하였습니다. 소매로 얼굴을 훔치는 것도 보았다고요. 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는 척 하셨느냐 하였지요.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찌 그러셨습니까? 하고 채윤이 물었습니다. 이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네가 그 방에 처음 든 날 관아사내가 문서를 읽는 소리를 들었다. 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인 윤아무개의 여식이라 하였지 하고 이겸이 말했습니다. 15해 전에 제 어머니의 일을 알아낸 관원의 성이 윤이었다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12살에 들었다고요. 불이 나기 전에요. 네가 누구의 딸인지 나는 첫날부터 알고 있었다. 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곁에 두셨느냐고 겨우 말했지요. 내가 아는 것을 네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하였다 하고 이겸이 말했습니다. 채윤의 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이겸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듬지 않았지요. 곧장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젖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해 5월 그 집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문중에서 말이 없지는 않았지요. 주인의 딸이었던 여인이라고요. 그때마다 이겸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 죄는 이 집이 지은 것이지 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요. 혼례가 끝난 날 저녁 두 사람이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당에 감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겸이 오늘은 무슨 냄새가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채윤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으시느냐 하였지요. 보인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찌 모르시느냐 하였습니다. 이겸이 마당을 보았습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이 같지 않더구나. 채윤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바람이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지요. 오늘은 감꽃 향기가 납니다. 이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흰 것들이 저녁볕에 물들 때까지요.